2021년도 충청북도 평생학습 주간 오늘의 평생학습으로 내일의 나를 찾다 그 두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아껴줘야 하는 지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ESG에 대해 설명하실 텐데요. 혹시 ESG에 대해 의미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ESG는 Environment, 환경으로 기후와 환경에 관한 요소와 Social, 사회의 경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소, Governance, 지배구조는 이 법과 윤리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딴 이야기인데요. 사회에 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ESG, 그 ESG와 평생교육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공공디자이니즘 허진욱 대표의 내일을 위한 ESG, 평생교육과 만나다 주제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이자 또 디자인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허진옥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화면으로 이렇게 뵙는 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저희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희는 사실은 ESG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창업 초기부터 고민했던 네 가지의 활동 가치 아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요즘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기초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도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통은 본인이 가진 직업에 의해서 발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사회적 기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 한 12년 정도 이상을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환경 분야에서 느꼈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도내에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팀이라는 팀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들이 좀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특수성이나 아니면 좀 이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을 많이 제안받는 그런 입장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 충청북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2015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 현재는 9년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타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통의 큰 대기업도 그렇지만 저희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활동에 좀 도달할 수 없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션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는 시공간 디자인이나 디자인 교육, 또 캠페인, 그리고 네트워크 협업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미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디자인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가진 공공성을 통해서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활동의 미션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나 민간들과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단체나 이런 게 어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시민들 또 도민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설계해온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다 각기 상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문으로 디자인을 배운 사람들은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고가로 많이 비싸게 팔리는 그런 제품들에 많이 연연하지 않고, 주로 저희는 표현 방법이기보다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디자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또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리고 관계를 설계해 나가는데 디자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손그림이나 아니면 예술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디자인을 잘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 가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누군가에게는 장애인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또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픽토그램 하나로 목소리를 내는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누군가는 한 사람이 기부 활동이 제3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신발로, 물로, 그리고 먹을거리로 기부가 되게 만드는 디자인을 설계한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좀 더 화려하고 아무도 갖지 않지만 나만 가진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디자인을 할까요? 네, 저희는 지역 안에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높은 개인의 만족을 지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민의 만족, 그리고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쓸모와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렇게 개인의 만족보다는 공익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실제로 그 활동들을 비즈니스로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산업 디자인 영역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산업 디자인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디자인 영역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 디자인은 뭘까요? 라는 질문도 쉽지 않고 고민이 잠깐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공공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 디자인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공공 디자인은 일반 디자인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말 그대로 공공성이 꼭 담보되어야 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은 원래 공공성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서 광의의 공공 디자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미션이나 비전들은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미션과 비전이 기업의 성장의 방점을 찍지 않고 도내에 있는 더 많은 사람, 특히나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점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하는 일일 거라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미션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공공디자인 이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크게 4가지로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창업 당시에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활동을 점차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했고 또 내부로 활동하고 있는 10명이 넘는 디자이너들이 우리는 뭐 하는 디자인 회사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도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왔던 4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도내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입니다. 아마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그거와 동등하게 많이 듣는 게 호혜 경제, 공유 경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디자인의 다양한 활동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같이 비즈니스하는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설계해 나가는 디자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세컨드 에코이즘이에요. 에코이즘 이러면 뭔가 친환경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컨드 에코이즘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데에는 친환경에 대한 생각도 다 각기 자기가 경험한 아니면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적 가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친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이 개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디자인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세컨드 에코이즘이라는 3번째 친환경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가 지속 가능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교육 활동을 메인으로 하거나 그걸 처음부터 비즈니스화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라는 거에는 크게 3가지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본인의 성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성도 이 안에 대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확장시켜 나가고 싶은 이런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그런 회사를 설립해 보는 거 이게 저희가 가진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조직이 성장하면서 회사가 매출 규모도 크고 또 처음에는 10평짜리 회사에 있다가 50평짜리, 100평짜리 사무실로 점점 확대돼서 이사 가는 것처럼 나도 성장감을 가지면 좋겠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급여도 많이 받고 싶어요. 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것도 마지막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안에 넣어서 총 이렇게 크게 4가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거 설계하고 나서는 저희를 봐주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연말마다 매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다시 도민들에게 여쭤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건 다 갖다 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은 걸 다 갖다 쓴 덕에 2018년도에 새롭게 설정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4가지 핵심 가치 안에 저희를 오롯이 다 담을 수 있고 이 활동 가치 안에 맞지 않는 일은 선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오히려 비용이 크게 들어오는 일이거나 돈이 되는 일인데 이 핵심 가치 중에 3가지 이상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체크될 수 없으면 오히려 활동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그런 저희의 전략적인 방법이거나 아니면 비전이나 미션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은 아마 보시면 홈페이지 개발하세요? 아니면 종이 인쇄물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인테리어 하세요? 건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디자인은 결과물 중심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만들거나 유용한 쓸모를 만들어낸다는 가치지향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저희의 4번째 핵심 가치처럼 무언가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인류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역시 가치 중심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줄이는 디자인도 가치 중심의 디자인입니다. 3R이라고 해서 많이 아시죠? 다시 쓰고, 네, 그리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제로 웨이스트, 아니면 프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 오래전에 정의됐으니까 3R 디자인이랑 맥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무장애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죠.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교통 약자든 아니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회 구조를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저희 공공 디자이니즘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제품 중심이거나 아니면 결과물 중심의 디자인이기보다는 이렇게 가치 중심의 디자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이죠. 마트에 가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시설이나 건물에서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장애인이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더 나아가서 범위가 더 얇으면 여성이나 아니면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기존에 보시던 픽토랑 약간 다르죠. 네. 픽토도 나라마다 사용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사실은 캠페인성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구공을 앞에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픽토그램보다 훨씬 무언가 정적이거나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운동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특히나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됐던 사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린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이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에너지를 좀 줄여가는 그런 건축 설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오래된 사례예요. 집집마다 생활 하수가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게 세탁조나 아니면 싱크대 볼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한 그런 물들이 집에서 한번 자연 정화 식물을 이용해서 정화되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변기물이나 이런 데서 한번 다시 사용되고 버려질 수 있게. 근데 이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집합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공간 안에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실천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실천하면 그 양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 또 저희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나 그거와 연관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 할 때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하이라인 파크 아실 것 같아요. 이걸 모델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오래된 고가 다리를 철거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고, 하이라인 파크처럼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너무 시민들이 아니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명소가 되는 그런 공간을 도시 안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 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아니면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문화적인 그런 접근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아오는 공간인데, 그리고 살면서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그런 관광 명소예요. 하지만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 지역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던 게 바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정비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족 단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나라 전체의 관광객 유입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사례죠. 예. 저희 나라에서 벽화를 그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요? 내년에 벗겨지면 그때 와서 다시 칠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은 주인을 만들어주는 공공디자인이 완벽한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행정 편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이 설계가 되고, 그렇게 설계된 디자인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덧칠을 해도 되고요. 계속 뭔가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또 희망하는 그런 공공디자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디자인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는 원래 가진 속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리디자인이라고 하는 활동 가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는 기능의 재료와 형태의 변경을 이용하는 업사이클링이라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걸 가지고 또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폐기물이 아주 되지 않는 디자인 결과물을 1차로 내보내고 다시 수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두 번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재생이에요. 다시 리디자인 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면 한 7, 8년 전에 했던 도시재생 사업과 지금 일어나는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희 지역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특히나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좀 큰 오래된 도시 안에서의 변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재생을 할 때 무조건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쌓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고유한 특성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던 정치를 최대한 많이 살려서 유지하면서 다시 재생해내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죠. 역시 오래된 미래라는 가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퍼센트로 범위를 정해놓는다고 해요. 지금 가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여행지로 선택받고 사랑받는 이유도 저는 그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에 있는 유명 관광지가 얼마나 100년 전의 모습을, 200년 전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리의 미래, 역사 이런 것들도 다시 재생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저희가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어반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시공간 디자인이나 그리고 교육 캠페인도 하고 디자인 교육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디자인 교육을 할 때 공간 안에서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교육보다는 공간을 기반으로 많이 만나요. 예, 그래서 개선하고 교육이 아니라 같이 학습하는 효과를 만들면서 그 환경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혹은 그 방식을 사회적 가치가 더 확장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저희는 다 도시 안에 삽니다. 빌딩이 막 있고, 그리고 아주 유휴 공간이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살면 그걸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시 안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계해놓은 인공물이나, 그리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생태계가 다 있죠. 근데 그런 환경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관심이, 신념이, 습관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유행이 되기도 하고요. 좀 더 길어지면 트렌드가 되기도 하겠죠. 요즘에 저희 지역 안에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요즘에 이런 관심과 신념과 습관이 마주치는 트렌드가 뭔지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트렌드를 분명히 교육 활동으로 담고 있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심과 신념과 습관이 모이는 그곳에 문화가 존재하죠. 예. 문화활동이면 공연도 보러 다니고, 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디자인적 관점에서 도시를,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 문화는 선택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시간 안에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음식물을 다 먹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게 도시 안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운치나 격조, 분위기, 이런 것들로 좌우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그 중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나아가서 좀 더 큰 폭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들이 나 혼자 좋은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더 유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인류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처음부터 버려지지 않을 소재를 선택하고, 기왕이면 한번 썼던 것들을 다시 선택하는 걸 그런 생활을 지원하고 아니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본 것처럼 디자인은 본데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리고 유용한 쓸모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 만들어진 것처럼 그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삶 속성에 환경적 가치를 리디자인하면 업사이클링을 하거나요, 안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초기에 더 앞서서 이후에 저희가 사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프리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더 있어요. 디자인을 설계하고 만들 때 처음부터 폐기물이 될 것, 소재나 폐기물이 되는 방식은 아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디자인이 원래 가진 세 가지 속성 안에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이거나 셉티드 디자인처럼 범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충청북도에서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이제 만 5년을 지나고 새롭게 다시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환경적 가치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들이 실제로 저희 도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공공 디자인 활동에 녹아져서 이제는 새롭게 권고되는 가이드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안에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한이나 격차를 두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란 말보다 학습이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모두에게 저희도 역시 배우고 똑같은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도시 안에 일어나는 저희들의 활동이, 그리고 도민들의 활동이 다 교육적인 활동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자 하고 또 그런 교육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서 유용한 쓸모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좀 재미있게 활동했던 사례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마 회사마다 다 팀이 있고 부서가 있죠. 근데 저희는 커뮤니티 디자인 팀, 그리고 안티 디자인 팀,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보는 경영 전략팀, 그리고 마케팅 팀,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팀은 다른 회사에서도 다 있는 팀일 것 같고,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저는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안티 디자인 활동은 너네가 디자이너면서 안티 활동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동안의 디자인과 반하는 새로운 결과물, 새로운 설계 과정을 거쳐나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팀 이름을 안티 디자인 팀이라고 불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앞에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다 앞에 뭔가를 하나씩 놓고 있죠. 네. 저희가 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을 같이 모여서 디자인 싱킹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주로 디자인 아이데이션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뭔가를 해결하는 과제를 하나 놓고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끝까지 수행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핵심은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랑 같이 하면 디자인을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해서 제안하고 그걸 검증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실제로 제품화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보시면 저 끝에 미신기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버려지는 그런 이 마을이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걸로 이제 해양 쓰레기 중에 부표를 막 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망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시거나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버려지는 것을 우리 마을에 버려질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모있게 만들까. 근데 그 유용한 쓸모를 만들어낼 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은 좀 어려웠지만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겠죠. 예. 그럼 한 번의 경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4가지 그 활동 가치 그리고 키워드, 성과 지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공성 확장, 더 많은 사람의 참여, 친환경의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4가지 안에 이런 활동들은 4가지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동할 때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의 어떤 지점을 풀어내고 있나, 해결하고 있나,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편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이제 뭔가 1, 2차, 3, 4회차 정도 워크숍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로 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집합이 거의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야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좀 보여드려가면서 같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여기는 아주 청주에서 가까운 내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공동체의 문제를
시민들의 아니면 여기 마을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들을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한 그런 사례예요. 어르신들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면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자랑거리, 그리고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 부족한 거, 필요한 자원,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에게 단어로, 문장으로, 아니면 글을 쓰시기 불편한 분들은 아주 긴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보여드리는 작업들을 3, 4회차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저희가 꼭 집어넣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버려지는 요소를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것.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디자인 클래스 열고 나서 이건 정말 순수하게 버려지는 접시 하나 때문에 생긴 벽화이기도 한데요. 버려지는 거 좀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우리 새롭게 업사이클링 합시다 라고 했는데 한 10년을 모아놓으셨던 이빨 빠진 접시를 한 상자 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테이블로도 만들고 또 화분으로도 만들고 해서 다 업사이클링을 했는데 접시만 자리를 못 찾고 있어서 그럼 우리 가지고 1회차 수업을 뭘 더 해볼까요? 라고 시작됐는데 이렇게 모여서 접시에 예쁘게 색칠도 하고 일부러 깨트리기도 하고 해서 벽화를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네. 접시를 가지고 꽃을 만든 것도 접시가 동그랗고 꽃을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원래부터 해당어가 되게 유명한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한 3, 4년 차 주민들이 협업해서 계속 마을에 꽃밭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을 이야기를 충분히 들려주신 덕분에 같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 모서리에 보면 부표 가지고 만든 예쁜 개구리 모양의 화분도 있죠. 네,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만든 의자도 있고 이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꽃들이 다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칠한 그런 꽃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저렇게 시골 마을이긴 하지만 마을 안에서 버려지는 공간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그 공간이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쓸모있는 활용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도자기와 도예가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로 도출해낸 것이 우리 마을에 되게 유명한 둘레길이 있다거나 마을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도출을 해보고요. 또 유명했던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정체성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벽화에 입혀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흉물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저해되는 요소들을 깨끗하게 만든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버려지는 공간이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나 아니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수다방 이런 그런 공간으로 다시 공간이 다시 리디자인 되는 그런 효과를 늘렸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올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 안에서 저희 사무실 공간이나 이렇게 편리한 의자와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자리보다는 저희는 주로 시골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좀 의의를 두고 여기는 청주에서 2시간 거리 정도 되는 청풍이라는 지역이에요. 도곡리인데 여기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마을이 다시 좀 활력을 띄웠으면 좋겠어. 마을이 예뻐서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러 온 사람이 우리 마을에 한 번쯤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이 마을에 이사와서 살고 싶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의 몇 번 클래스로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학습 효과로 그걸 끌어내거나 아니면 견인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걸 스스로 우리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을의 온전한 정체성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는 디자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붙여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회차 정도 이렇게 워크숍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주민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을에 있는 자원을 좀 조사해보기 위해서 지도 위에 이렇게 깃발꽂기를 같이 해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주민분들끼리는 서로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하자, 좋은 얘기만 하자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오래 길게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해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한두씩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여기는 사실은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농사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도 분명히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마을에 새로운 정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도곡리라는 온기 빚는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좀 온전히 마을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에 나가는 리디자인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곡리예요. 마을이 좀 생소하시죠? 앞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공동체와 같이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런 발굴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무언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공동 생산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 마을은 사과하고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팔로를 좀 찾기 어렵고 그리고 마을을 홍보한다라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로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 중에 5기업이 급하게 콜라보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과랑 고구마를 한 3-4시간 정도의 격차를 두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리디자인 하는 활동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새롭게 디자인한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그런 구조를 설계한다라는 거 안에는 저희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끊임없이 이 지역 안에 붙여넣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1인 미디어로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 저희가 20명이 움직였어요. 사실 판매된 수량으로 봤을 때는 20명의 인건비가 도저히 나오는 구조가 아니겠죠. 예.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곡리라는 그리고 이 마을에 나오는 고구마 그 사과를 보고 또 거기가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이 하나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자 5개의 기업과 1개의 기관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흔쾌히 커머스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택배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함께 라이브 커머스라는 결과물을 공동 생산해낸 그런 과정을 설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렇게 교육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이나 리디자인 과정을 넣을 때 보통의 사회적 기업은 저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통의 사회적 기업들은 협업하는 구조를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미줄처럼 도내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또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을 넘어서는 자원들을 붙여서 실제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는 그런 설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재미있는 이해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좀 숨가쁘게 저희가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 안티 디자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 저희가 2013년도부터 활동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친환경 디자인을 할 거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하는 데나 아니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와 협업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실제로 버려지는 소재인 현수막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 제로트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재나 교구들을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던 2016년, 7년쯤에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축제나 행사 기획하는 곳 안에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났는데 100리터 쓰레기 봉지 3-4개가 나오는 거예요, 폐기물이. 근데 저희는 그렇게 행사를 치러서 열심히 돈을 벌고 뒤돌아서서는 우리는 친환경적인 걸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캠페인을 하는데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최소한 폐기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역에 있는 축제 하나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저희가 디자인하고 그동안 몇 회차, 이제 1, 2, 3회차를 저희랑 같이 했는데 이번 회차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축제를 같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쾌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해서 실제로 백월은 전지 사이즈 마닐라에 막 출력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해에 했던 행사 중에는 비가 오는 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현수막이, 종이 현수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물이지만 저희에게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통찰을 줘서 지금은 아마 온전하게 특허도 몇 개 나와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자인이 가진 환경 폐기물을 줄여보겠어 라는 공공성을 확장하는 가치로 시작을 해서 그 친환경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것만 좀 가지고 있었고, 이 작업을 가지고 야 이거 하니까 좀 좋더라 너네도 해봐 라는 확장성을 갖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굳이 판매되지 않는 골판지 회사 몇 수십 군데를 섭외해서 롤 골판지를 구입하고 또 생산되지 않는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이후에 그 해에 만들었던 3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이름에 붙어있는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 스타벅스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던 행사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도구를 활용했어요. 하다못해 꽃도 서울 꽃트로피다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꽃도 예전에는 생화를 그냥 나눠주는 거였는데 이때는 화분으로 다 대체를 했고, 모든 조형물들이 다 종이로 제작이 되어서 내보냈던 것들을 100% 다 수거해서 업사이클링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거의 20m 쓰레기 봉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사례였고, 또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저희에게 또 새로운 시장이 됐던 거 하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때도 화면 안에 담기는 여러 가지 빼거리나 이미지들을 종이로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현수막을 하나 건다든지 굉장히 큰 백어를 설치해서 원래 카메라에 잡히는 범위보다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야 했지만 저희가 필요한 곳에 요소에서 채웠고, 지금 보이고 계시는 글씨부터 이미지 모든 것들이 다 종이로 제작이 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가 골판지 그리고 에코보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렇게 한번 쓰면 종이도 결국에는 버려야 되고 종이 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종이를 한번 쓰고 버리거나 소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종이도 대부분이 다 재생지를 활용한 종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시 수거해서 독서대나 아니면 휴지거리 이런 걸로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번째 제품을 만드는 소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외부 행사를 한참 준비를 하는데 종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종이라고 하면 A4용지 생각하시고 굉장히 싸고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리고 업사이클링 하고도 남는 그 여분의 로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행사나 아니면 정말 100%다 친환경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친환경 부직포였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모든 현수막 나가는 거에 오른쪽에 이렇게 가방이 되는 현수막이라고 찍혀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 현수막은 이렇게 큰 행사에 이제 빼거리 좀 등장하기 시작했죠. 저만한 뒤에 사이즈 현수막을 하나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저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최소한 60개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디자인한 가방이. 그리고 60개 이상의 가방을 만드는 동안 어르신들이 일하는 시간을 저희가 다 환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직접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취약계층들과 같이 일감을 나누는 작업을 이 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이후에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이 시작이 된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했던 행사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업사이클링해서 굿즈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재미있겠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공예비엔날레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공예비엔날레 사전 홍보물들을 다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여기 보이시는 은색, 흰색 이 키링만 빼고는 전체 다 사용했던 업사이클링 소재로 굿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최근에 또 강원도에서 했던 하나 큰 행사도 디스플레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코백 200개로 만들어서 다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리워드로 주는 그런 행사를 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버려지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환경적이면서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을 사회적 경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타 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이 같이 견인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고리를 연결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 사례가,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실 때 집에서 쓰던 샴푸랑 집에서 쓰던 린스랑 그리고 집에서 쓰던 큰 치약이랑 이런 거 들고 가시나요? 아니시죠? 그래서 요즘에 선물 세트로도 많이 나가는데, 만약에 쓰던 게 없으면 아마 편의점에 가서 여행용 키트를 사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여행 키트를 같이 세 군데의 사회적 기업, 한 군데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대나무 칫솔 혹시 써보셨나요? 네, 자루가 대나무라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역시 대나무 농가에 소득도 올려주고, 제작하는 과정에 다문화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 사회적 가치도 만들고 있지만, 오히려 땅에 매립하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썩는 칫솔이겠죠. 네. 그리고 또 치약도 지금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촬영을 한 거라 튜브형이지만 요즘에 고체 치약이 나왔어요. 캔디처럼 씹으면 치약이 부스러지고 손질을 하면 이제 녹아서 이렇게 칫솔질이 되는 그런 건데,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어서 저 튜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넣은 게,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 조그만 핑크색, 분홍색 주머니 안에 비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감을 때 쓰고요. 하나는 화장을 지울 때 쓰고, 하나는 몸을 닦을 때 씁니다. 보통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플라스틱 통 안에 어메니티 제품처럼 샴푸와 그리고 바디 클렌저와 클렌징 폼이 들어있겠죠. 근데 그 클렌징 폼이나 바디 클렌저를 비누로만 바꿔도 플라스틱 양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업사이클링 주머니에 넣어서 같이 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행용 키트로 해서 실제로 네이버나 이런 쪽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고 해도 이게 비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기업에서는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겠죠. 환경 쓰레기를 1년에 제품화돼서 현수막으로 나가는 것만큼 저희는 줄이고 있고, 심지어 이 원단이 태울 때 탄소와 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태워도 환경에 무해하지만 다시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을 생각하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설명하기 좋은 그런 되게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담아서 저희가 EU부터 나가는 모든 제품들이 결국에는 주머니나 포장재 이런 것들로 대체가 돼서 공공디자인 이즘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제품을 함께 경험하고, 도민들이 사회적 경제가 이런 거구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쓰면 이런 사회적 가치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환경적 가치가 더 많이 확장되는 경험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설계를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년에 지원금 얼마 받으세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사회적 경제 기업가로서 활동을 한 8년차, 9년차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사회적 기업은 비용을, 지원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기회를 더 훨씬 제공을 많이 받아요. 저희는 일반 있는 대출금보다는 지역 안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의 비용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랑 목적이 맞는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서 하고 있고,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아마 내려서 도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또 일반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도 한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친환경 현수막 활용하는 의제를 함께 실행하면서 제품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주로 만들어지면 아이쿱이나 이렇게 생협 같은 곳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온라인 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들이 대부분 보면 제품 하나만 팔리기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많이 담아서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무언가 새로운 재화의 생산을 줄이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판매되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도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여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새로운 생산 활동이나 물건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역시 생협 쪽에서 기탁해 주신 타포린이라는 소재예요. 기계나 제품들을 포장했던 소재인데 이렇게 제품화 시켜 놓으면 훌륭한 제품이 돼서 장바구니로 쓰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기관에서 우리 기업에서 만든 쓰레기지만 쓸모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해서 의미 있게 굿즈로 만들어서 선물로 제공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비슷하게 타포린이랑 유사한 마대자루 혹시 아시나요? 쌀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보통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는 자루예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 있는 굵직한 화장품 회사에서 한약재를 한번 담았던 그런 자루인데 이걸 저희가 매번 수거해서 받아서 세척을 하고 또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마대자루 하나를 가지고 가방을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가방 자체로는 사실은 돈 주고 살 만큼 매력적이진 않죠. 근데 저 가방은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나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요즘에 폴리머 아이스팩이 워낙 좀 화두가 되고 있고 버려지거나 소각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 권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미 세상에 나온 플라스틱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 때문에 그 폴리머 아이스팩 순환을 시민들이 운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가방입니다. 유사한 방법을 만약에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단위로 수거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봉지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환산해서 주겠죠. 비용이 될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한꺼번에 수거해서 한꺼번에 세척하고 큰 공장에 보내는 게 아마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처럼 시민들과 함께 운동성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이걸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방 안에 딱 30개가 들어가는 가방을 설계해서 만들고 이것들을 곳곳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안에서만 6개의 기관이나 주민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하고 있고 30개를 담아서 한 곳에 보관하면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거하면서 드는 뭐 차를 움직이면서 아니면 한꺼번에 대단위를 세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가치들을 환경 유해한 것들을 좀 저감하고 마을 안에서 이것들을 소비해가는 그런 구조를 설계하는 가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중에 이 많은 일들을 너네 혼자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3기업에서 4기업에서 아니면 3, 4기관이 함께 콜라보해서 협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희 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이즘이라는 디자인 회사에서는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디자인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거하고 누군가는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미싱을 해서 제품화시켜서 만드는 과정을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나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 또 다문화 그런 공동체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20년도에 사업을 새로 설계하면서 세척을 하는 세척장도 같이 공동 작업장도 하나 생겼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봉지 아니면 박스채 이렇게 쌓아서 가가오 미싱할 수 있는 소재들을 배달하고 그것들이 다시 제품화돼서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생활고에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 용돈벌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구조를 1년 내내 같이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디자인을 통해서 과대한 포장이거나 아니면 선물 세트 이런 거 받으면 사실 알맹이만 남고 나머지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은 걸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업사이클링 주머니나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재화의 생산이나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소각되는 그런 걸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요.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보통의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라서 저희도 처음에는 3명이 시작해서 지금은 19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방 하나 만들어지는데 세척해 주시는 분이 또 예쁘게 건조해서 원단으로 재단해 주시는 분이 미싱하시는 분들의 그런 손을 다 거쳐서 제품 하나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이 담겨서 함께 판매되는 그런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협업이라는 방식을 많이 제안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협업의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이브 커머스도 사례를 들었는데 도내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5개의 기업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가담이라고 하는 여행용 파우치를 만들 때도 3개의 기업과 1개의 기관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시민이거나 도민이거나 마을 안에서는 마을 활동가가, 지역에서는 예술가가, 그리고 행정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뭔가 본인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이해관계를 설계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협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도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 직접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협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이런 와중에 보통의 어느 기업에나 있는 똑같은 이사회라는 구조뿐만, 주주 이사회라는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보통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노조는 없지만, 근로자들이 자의회에서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그런 회의나 이사회에 함께 하는 그런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또 지역의 저희의 4가지의 활동 가치를 잘 이해하고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는 참여혁신위원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ESG의 그 윤리경영 파트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라는 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칸을 채워보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윤리경영 중에 이렇게 이사회나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거 말고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년 전부터 이제 참여혁신위원회라는 그런 위원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시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주민 실행팀을 조직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 주민 실행팀은 쉽게 말해 체험단처럼 제품이 나와서 이게 실제로 환경 쓰레기를 줄이는지,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설문지 작성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새롭게 저희에게 지역의 필요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실행팀이고요. 그리고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4가지 핵심 지표를 가지고 총 4개의 4가지씩 질문이니까 16개의 문항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랑 한 번 이상 협업한 모든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계인, 회계사무소에서 해주고, 그리고 세무사에 신고하고 있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사회적 회계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진 저희만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사회적 기업들이 보통 하는 SVI라는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것도 또 1년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진짜 목적에 맞는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고, 최근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 1년 내내 성과를 잘 취합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결과물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잘 취합하고 저희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윤리 경영은 조직의 공공성을 잘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고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영리기업인데,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거, 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고 또 굳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계속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개방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그게 저희 회사를 윤리적으로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이제 교육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교육이 아니라 저희도 도민들에게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매년 성장하고 있고, 작년과 또 다른 올해의 활동을 설계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함께 교육적인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디자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함께 디자인하는 과정을 설계하면서 저희도 배우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학습이 아니라 서로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해서 이것들을 목소리를 만들어서 디자이너에게 이런 걸 시각화시켜줘, 내지는 행정에게 이런 걸 개선시켜줘 라는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제안하기 활동들을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무언가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전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아니면 어느 마을에서 한 번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인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도 역시 성장함이 있는 그런 도시 속에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함께 배움을 주고받고 그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필요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라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나 저희는 거의 활동가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만나는 공동체에도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아니면 함께 학습한다라는 관점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에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도 많은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도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 그리고 아주 윤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이 부단 사회적 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더 다양한 기업이나 아니면 운동성을 가진 조직들 안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어디 좋은 곳에서 공공디자인 이즘의 활동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열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 ESG의 활용 방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평생학습에도 이런 ESG 철학이 잘 적용돼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려주신 허진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 번째 강연에서 또 돌아올 텐데요. 세 번째 강연은 힐링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는 세 번째 강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